우리가 매년 받는 건강검진 있잖아요. 혹시 의사들이 이건 뭐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슬쩍 넘어가는 사실이 있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 받는 이 검진에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그 뒷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매년 꼬박꼬박 받는 그 건강검진이 사실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충격적인 질문인가요? 특히 가장 비싼 최신 검사 중 일부는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선 피폭이죠. 네,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비싼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건강검진에서도 그 말이 통할까요? 이젠 예방 건강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한번 싹 뒤집어 볼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바꿔야 할 생각, 바로 이거예요. 암은 더 이상 사형 선고가 아니라는 것.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암도 일찍 발견해서 꾸준히 관리만 잘하면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안고 가는 만성질환으로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암 이꼴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는 게 모든 것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떤 검사를 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굳이 받을 필요 없는 5가지 검진을 하나씩 짚어드릴 텐데요. 검사는 뭐든 많이 하면 좋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아마 똑똑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아마 많은 분들이 최고의 검사라고 생각하고 계실 전신 PET-CT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최첨단 장비 느낌이 확 나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숫자 보이시나요? 8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1년 동안 자연적으로 맞아도 안전하다고 하는 방사선 허용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의 무려 8배를 이 PET-CT 검사 단 한 번으로 다 맞는다는 뜻입니다. 암을 찾으려고 검사 받다가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셈이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건강한 분이라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검사 5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PET-CT는 방사선 위험이 너무 크고요. 복부 CT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장기를 더 잘 보려고 주사하는 조영제라는 약물 부작용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뇌 MRI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검사의 가치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혈액으로 암을 진단한다는 암표지자 검사는 어떨까요? 이건 원래 암 환자의 치료 경과를 보는 용도라서 일반인이 받으면 멀쩡한데도 양성으로 나와서 괜한 걱정만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마지막으로 심장 초음파. 이것도 가슴 통증 같은 특별한 증상이 있을 때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검사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피해야 할 게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할 것도 있겠죠. 이번은 반대로 우리가 진짜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5가지 검사는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모여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방사선 걱정이 전혀 없는 복부 초음파, 간, 췌장 같은 핵심 장기들을 아주 안전하게 볼 수 있어서 2년에 한 번은 꼭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둘째, 갑상선 초음파. 한국인에게 정말 흔한 갑상선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으니 4년에 한 번 정도가 딱 좋습니다. 셋째, 뇌 MRA. 이건 잠재적인 시한폭탄, 바로 뇌동맥류를 찾아내는 데 아주 특화된 검사고요. 넷째, 40세가 넘으셨다면 뇌로 가는 혈관의 길목인 경동맥 초음파로 동맥 건강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기본 혈액이랑 소변 검사입니다. 이건 우리 몸의 성적표나 마찬가지니까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받아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뇌 MRI와 MRA의 차이인데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MRI는 뇌라는 밭에 흙, 즉 뇌 조직 자체에 종양 같은 문제가 있는지 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MRA는 그 밭에 물을 대는 수로, 즉 혈관을 전문적으로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뇌 동맥류를 미리 찾아내는 데는 MRI보다
MRA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이제 어떤 검사를 받을지는 대충 감이 오셨죠? 그럼 이번엔 어디서 받을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무엇을 검사하는지만큼이나 누가, 그리고 언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좋은 병원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제가 3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첫째, 컨베어 벨트처럼 사람들을 쭉쭉 밀어내는 공장형 검진센터는 되도록 피하세요.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위험이 커지니까요. 둘째, 내 검사 결과를 누가 읽어주는지 꼭 확인하세요. 내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항상 있는지 체크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현실적인 팁인데요. 연말정산 때문에 검진센터가 미어터지는 11월과 12월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 시기만 피해도 훨씬 여유롭고 꼼꼼한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병을 일찍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병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예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놀랍게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말이죠.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암이 걱정되세요? 그렇다면 당뇨 환자처럼 식사하세요. 결국 핵심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식습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몸을 암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암세포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들은 뭘까요? 첫째, 뭐니 해도 단 음식입니다. 설탕은 암세포의 주식이나 다름없거든요. 몸의 만성염증도 일으키고요. 둘째,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죠. 보존제로 쓰는 아질산 나트륨이 몸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젓갈처럼 너무 짠 음식도 비슷한 원리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유방암이나 난소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마지막, 튀긴 음식이요. 튀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트랜스 지방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도 딱 하나 최악의 음식을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튀긴 음식을 꼽겠습니다. 왜냐고요? 튀긴 음식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지방은요,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목을 조르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고 탁해진 환경, 바로 그곳이 암세포가 가장 번식하기 좋아하는 최고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더 이상 의사에게 모든 걸 맡기는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내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동적인 주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나눴는데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은 더 이상 갑작스러운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혈압을 재고 당뇨 약을 먹듯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건강한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알게 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올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